운이나 운명이 아닌 자신의 힘과 용기를 믿어라. 운명에 의지하지 마라. 이 세상 일들이 인간의 지혜와 통찰력으로 바꿀 수 없는 운명과 신의 뜻에 따라 움직인다고 많은 사람들이 말해왔으며 지금도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실제로 운이 닳아가는 것을 막을 방책은 없으며 애쓸 필요도 없고 무조건 운명에 맡겨야 한다는 생각까지도 한다. 큰 변화가 아직도 매일 발생하고 있고 인간의 예상을 모두 빗나갔기 때문에 이런 생각은 오늘날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나 자신도 이 문제를 종종 생각해보면 어느 정도 믿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유의지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한 운명은 우리 행동의 절반 정도를 좌우할 뿐 나머지 절반이나 더 작은 부분은 우리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이것을 불어난 강물에 비유하려고 한다. 격로한 물줄기가 평야를 덮치고 나무와 건물을 파괴하고 흙을 쓸어가서 다른 곳으로 옮겨놓는다. 모두들 이 경류 앞에서는 대항하지 못하고 도망치거나 두 손을 들고 만다. 그러나 사람들은 강이 잠잠할 때 둑이나 제방을 쌓아서 홍수가 발생하면 정해진 운하로 물길을 돌리거나 어느 정도 경류를 막아 그 위력을 억제할 수 있다. 운명도 이와 같아서 둑이나 제방처럼 그에 대항할 조직적인 힘이 없는 곳에 물이 범람의 위력을 발휘한다. 변화가 진행 중이며 자주 일어나는 이탈리아를 살펴보면 홍수에 대비한 제방이나 다른 방제 시설이 없는 들판과 마찬가지란 것을 알 수 있다. 만약 독일, 스페인, 프랑스처럼 적절한 용기와 지혜로 지킬 수 있었다면 이탈리아는 큰 변화를 겪지 않았을 것이고 변할 수도 없었을 것이다. 이로써 운명에 대항하는 것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은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특정한 경우에는 군주가 품성이나 자질의 변화 없이 하루는 번성했다가 다음날에 파멸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앞에서 언급한 원인에서 주로 발생하는데, 즉 운명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군주는 운이 달라지면 멸망하게 된다. 현명한 통치자는 불안 요소를 미리 발견해 쉽게 제거한다. 현명한 군주는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의 문제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멀리 있는 어려움을 미리 예측할 때 적절하게 대비할 수 있다. 그와 달리 무방비한 상태로 다가오기만을 기다리면 치료약이 없어 병을 고칠 수 없다. 소모성 질병은 진단을 받더라도 초기에 치료하기는 쉽지만 발견하기가 어렵다. 또한 병이 진행됨에 따라 발견하기는 쉽지만 치료하기가 어렵다. 국가를 통치하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다. 현명한 통치자는 불안 요소를 미리 발견해 쉽게 제거한다. 그와 달리 무능한 통치자는 아무런 예측도 하지 못해 모두에게 명백히 알려질 정도로 국난이 급박해져도 어찌할 도리가 없다. 목표물이 있을 때는 의도한 지점보다 높은 곳을 겨누라. 그는 출중한 궁수처럼 행동해야 한다. 목표물이 아주 멀리 있을 때 그는 의도한 지점보다 높은 곳을 겨눈다. 그렇게 해야 활이 멀리 날아가 목표물에 명중되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의 도움이 아닌 스스로의 힘으로 지켜내라. 오랫동안 지켜왔던 자신의 영토를 잃어버린 군주는 운명을 탓할 게 아니라 자신의 나태함과 무능함을 탓해야 한다. 그 이유는 평화로울 때는 변화의 가능성을 생각하지 않다가 결국 위험이 닥치면 대항할 생각은 안 하고 먼저 달아나려고 하며 국민이 오만한 승리자에 질려서 자신을 불러주기만 바란다. 이런 방법은 다른 대책이 없을 경우 효과적이지만 파멸에서 구해줄 수 있는 다른 대책을 고려하지 않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다. 이것은 다른 사람이 일으켜줄 것이라는 생각에 의도적으로 넘어지는 사람과 마찬가지다. 만일 그런 일이 있더라도 군주는 방어하기 위해 자신의 힘이 아니라 남에게 의지했기 때문에 그의 안전을 보장받지 못할 것이다. 자신의 힘과 용기로 지켜내는 방법만이 효과적이고 확실하며 오래간다. 시대와 상황에 따라 대처하라. 시대의 정신에 순응하는 군주는 번성하고 반대로 시대의 정신에 역행하는 군주는 파멸할 것이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목표인 부와 영광을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가고 있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조심스럽게, 어떤 사람은 성급하게, 어떤 사람은 끈기 있게, 또 어떤 사람은 맹렬하게 각자의 방법으로 성공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똑같이 신중하게 노력하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성공하고 다른 한 사람은 실패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신중한 사람과 성급한 사람이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똑같이 성공하는 경우도 볼 수 있다. 이것은 그들이 시대의 성격에 얼마나 맞췄느냐에 달려 있다. 따라서 앞에서 말한 것처럼 완전히 다르게 행동한 두 사람은 같은 결과를 얻고 반면에 같은 방식으로 행동한 다른
두 사람 중에 한 명만이 목표를 이루게 된다. 이것은 성공의 차이를 발생시킨다.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행동한다면 시대와 환경의 도움을 받겠지만 반대의 경우에 자신의 행동을 바꾸지 않는다면 파멸할 것이다. 이런 시대와 상황의 변화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 이유는 사람은 타고난 성향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한 가지 일에서 성공하면 쉽게 그만두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심스러운 사람은 과감성이 필요할 때 어찌할 바를 몰라 실패하지만 시대와 환경에 발맞춰 자신을 변화시킨다면 운명의 여신이 그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모든 의심과 불확실성에 맞서기 위해 결의를 다져야 한다. 어느 나라나 완전히 안전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고 전제하지 말아야 하며 반대로 군주는 모든 의심과 불확실성에 맞서기 위해 결의를 다져야 한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어떤 위기를 모면하면 또 다른 위험에 빠지는 것이 세상 이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중한 태도로 이런 위험들을 가려내고 선을 위해 최소한의 폐해를 수용해야 한다. 군주론은 악마의 책이라고도 알려져 있다. 그러면서도 청소년들에게 읽을 필독서로 지정되어 있다. 이 책을 읽기 위한 전제 조건은 세상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싶은 자세다. 로마의 위대한 정치가 카이사르는 이렇게 말했다. 인간은 누구나 모든 것을 보지 못한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보고 싶어 하는 것밖에 보지 못한다. 선과 악이라는 단순한 이분법의 구도에 매몰되어 현실을 보지 않으려는 사람이 군주론을 읽는 것은 시간 낭비에 불과하다. 이해는커녕 오해만 깊어질 뿐이고 어쭙자는 반감으로 마음만 불편해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자기가 보고 싶어 하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이해할 자세가 마련돼 있는 사람에게 군주론은 인간이 살아가는 현실에 대한 귀중한 통찰력의 원천이 될 것이다. 특히 조직에 대한 경험이 일정 부분 뒷받침돼 있다면 이해를 넘어서 마키아벨리와 폭넓은 공감대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군주론은 인간이 살아가는 현실에 대해 시공간을 뛰어넘는 보편적 진리를 담고 있다. 마키아벨리 이전에도 다른 사람들이 현실에서 느껴왔던 부분이지만 통찰력이 결여됐거나 용기가 부족해 감히 드러내놓고 말하지 못했던 부분을 당당하게 짚고 있다. 이 책이 시대를 뛰어넘는 고전이 된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이다. 군주론에 압축돼 있는 마키아벨리의 사상은 현재 21세기 세상에도 여전히 적용 가능하다고 본다. 기술이 발전하고 시대는 바뀌었지만 인간이 모여 조직을 만들고 살아가는 양상은 과거와 달리 변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마키아벨리의 시각은 비단 국가와 정치의 영역뿐만 아니라 기업과 리더십에서도 강력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이런 면에서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은 21세기에도 유효한 기업 전략과 조직 리더십에 살아있는 교훈이라고 할 수 있다.